네, 반갑습니다. 하이드미 로얄러너 이성구입니다. 어, 우리 그룹 세미나가 지난 주말에 있었잖아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을 보니까 이번 세미나에 아주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세미나에서 노래만 부르자. 그럼 어떨까요? 좋아요? 네, 가능하면 노래만 할까요? 자, 농담 안 갑니다. 제 소개 좀 드리고 사업 설명 시작할게요. 저는 하이디빙 사업을 98년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제 20 몇 년 됐죠. 20 몇 년 됐는지 이제 안 따지기로 했어요. 한 30년 됐을 때 또 숫자를 바꾸면 되니까. 어,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은 풍산금속이라는 회사 있어요. 동바이브에 나온 회사인데요. 그 회사 서울 본사에서 원가과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리빙을 만났고요. 하이리빙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 시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하이리빙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부업으로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하이리빙의 마스터라는 직급에 갔어요. 마스터 가서 보니까 하이리빙에서 나오는 수입이 풍산에서 나오는 제 과장으로서의 월급보다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아예 하이디빙 사업을 전업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로 열심히 하이디빙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풍산에 그냥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정년퇴직을 했을 거예요. 요즘 뭐 아무리 이 정년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도 제 나이쯤 되면 했겠죠.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임원이 되어서 살아남았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만한 인재는 아니었을 것 같고 하여튼, 어, 사실 제 주변에 보더라도 제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은퇴를 해서 현재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은퇴를 했지만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은퇴를 하면 그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급 1만 원짜리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대부분 알바로 하는 일이니까 알바 시급 뭐 만 원 채 안 되죠? 예, 얼마인지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 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시급 만 원짜리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기업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이 나이를 먹어서, 뭐 제 나이 또래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70세도 되고, 80세도 되고, 90세도 되고, 100세는 되든가 말든가 하고, 그죠? 언젠가부터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충 뭐 한 60대 정도의 은퇴를 한다면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어,
이제 은퇴한 부부들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얼마의 이 생활비가 있으면 먹고 살 때 부담 없겠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자료는 뭐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통상 이제 예상 은퇴 연령을 한 68세. 난 좀 더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는 건 63세 정도면 은퇴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월 평균 적정 생활비로 잡은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2021년, 그다음에 1년 지나니까 조금 늘었죠? 올해는 좀 더 늘어냈겠죠? 이제 몇 개월 지난 24년이 되면 한 3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네요. 그죠? 요즘 물가 꽤 많이 오르잖아요. 뭐 그래요. 어쨌든 300여만 원의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꼭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나 290만 원인데 그러면 안 되냐? 뭐 괜찮아요. 조금 아끼고 살면 돼요. 나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조금 더 아끼고 살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적정 생활비는 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노후에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소득 피라미드 이것도 역시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월소득이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매달 525만 원, 평균적으로 525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은퇴 귀족이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귀족이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은퇴 상류층 한 37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대요. 이분들은 전체 인구의 2.5%, 100명 중에 두세 명. 이분들은 100명 중에 8명. 합쳐서 한 10명 정도는 아까 얘기했던 적정 생활비 한 330만 원을 넘어서는 수입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인구의 약 10% 정도는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죠? 네, 물론 이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자,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은퇴 귀족은 520만 원, 은퇴 상류층은 372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떤 돈이 들어오는가를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공적 연금과 재산 소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은퇴 귀족들은 공적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망하지 않을 국민연금도 망한다고는 하지만 설마 망하겠어요? 망하지 않을 연금이죠. 이런 공적 연금이 평균적으로 한 177만 원. 그다음에 재산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뭐죠? 그 들어오는 세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수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수입이 한 348만 원. 근데 은퇴 상류층을 보면 공적 연금이 172만 원, 재산소득은 200만 원이에요. 자, 공적 연금은 은퇴 귀족이나 상류층이나 단돈 5만 원 차이 나요. 5만 원 차이 나는 거 같고 뭐 차이 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비슷해요. 문제는 재산소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에 의해서 창출되는 수입. 이게 이쪽은 348만 원이나 되는데 이쪽은 200만 원, 한 150만 원 차이가 나죠. 그 차이에 의해서 귀족이 되느냐, 상류층이 되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귀족이 되든 상류층이 되든 문제는 이분들이죠. 중산층. 그래요. 200만 원. 뭐 200만 원이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부가 200만 원이면.
어때요? 200만 원 갖고 나는 노후 괜찮겠다. 오, 좀 배포들이 크신데? 그래요. 200만 원 갖고 못 살아요. 하지만 아주 아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125만 원, 심지어 101만 원. 이게 평균이니까요. 이 맨 밑에는 5, 6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이 수입 가지고는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국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뭐 친척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로 많지 않겠고 친구 덕분에 이거 안 되죠. 여러분 국가나 자식이겠죠. 문제는 지금까지는 나 자꾸 이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얘가 나를 꽉 올가매네. 지금까지는요 우리 세대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곳에도 부모를 부양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뭐 자식 농사를 도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왜냐하면요, 저는, 형제가 다섯이었어요. 그중에 누나 하나가 일찍 돌아가시고, 넷이에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요, 형제가 통상 막 8인 친구도 있고, 12인 친구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다섯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5명 중에 한 명은 좀 잘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부모를 모시거나 또는 이렇게 조금 다섯 형제가 돈을 좀 모아서 부모님 모실 수 있어요.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외동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러면 아이 둘이 외동딸, 외동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부모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100세 시대에 다르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것은 내가 100살까지 산다라는 거야. 그럼 내 자식은 일찍 죽나? 내 자식도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 70살 됐겠죠? 얘도 노인이야. 내 아이의 아이, 내 손자가 벌어서 지 아버지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 할아버지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몇 가구가 돼요?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여섯 가구. 12명을 먹여 살려야 돼. 애들 둘이 벌어서. 걔네들은 애 안 낳고 살아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세상은 오래 사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이 역사상에 자식을 한 명도 안 낳고 평균적으로 한 명도 안 낳는 이런 세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에이, 어떻게 되겠지? 근데 혹시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돈과 관련된 일인데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돈은 정말
정말 냉정해요. 절대로 안 봐줘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수입을, 은퇴 이후의 수입을 10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이 아니고 198만 원도 아니고 이 이상으로 올려낼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편하게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애들 오면 용돈이라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올려내는데 과연 공적 연금을 늘릴 것이냐, 재산소득을 늘릴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아까 공적 연금 봤죠? 공적 연금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내 나이가 20대야. 그럼 지금부터 연금 준비를 많이 하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나이가 이미 40대를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와서 공적 연금을 늘린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늘어봐야 아주 조금 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재산소득.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재산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재산소득을 늘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노후를 기쁘게 맞을 수 있어요. 요즘 앞으로의 세상이 막 엄청나게 변할 거다, 뭐, 우리 책도 그런 책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세상이 변하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를 먹어도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 없으면 나이를 먹으면 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늙고 병든 상태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고 내가 95세인데 뭐 한 5, 60대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95세라면 살만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95세인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있고 똑같이 95세인데 저 정도 되는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꼬부랑 할아버지? 아니면 기성구? 그래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사람들에게 적금 하나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 적금은요, 애치은행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적금인데요. 어,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 매달 똑같은 금액을 붓는 거잖아요. 10만 원씩 입금을 하면 1년 후에 200만 원을 준대요. 내가 붓는 원금이 12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준대요. 엄청나죠? 이러면 적금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들어야 되죠? 응, 저라도 막 몇 개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약속하기를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20만 원짜리를 들으면 1년 후에 600만 원을 주겠대요. 이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죠. 네, 목소리가 좀 갈렸어요, 이번엔. 그죠? 뭐 10만 원씩 입금하면 200만 원 준다고? 그거 좋은데? 10만 원씩 넣는데 600만 원이나 준다고? 아, 요건 좀 사짜 냄새가 좀 나. 그럼 조금 망설여지죠? 자, 어쨌거나 그렇대요. 이 적금을 들지 말지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근데 이러한 적금을 붓고 이만한 수익을 받아가려면 뭔가 있겠죠? 네,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1번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으려면
이용하고 만족한다면 3명을 소개해달래. 3명을. 나처럼 적금 들 사람 3명을 소개해달라는 거죠. 자, 내가 정말로 만족스럽다면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왜? 그 사람한테 너는 1년 동안 10만 원 붓고 100만 원만 받아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1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받는 거야.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죠. 또 2번 조건으로 600만 원을 받으려면 5명을 소개해달래요. 뭐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아 1번은 좀 그래도 혹하긴 하는데 2번은 좀 뭔가 미심쩍어. 저거 돈만 받아먹고 안 주는 거 아니야? 해서 1번으로 한번 입금을 해보는 거야. 그래, 나 1번만 할게. 나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서 자, 한 달에 10만 원씩 붓기로 한 겁니다. 붓는다 그러는 거 맞나요? 네. 자, 제가 H은행에다가 10만 원을 넣었어요. 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나는 뭐 적금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H은행으로부터 나에게 H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H몰에서 10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보내주는 거야.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은행에 적금을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H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우리 은행의 정책입니다. 뭐 고맙죠? 근데 이제 통상 이런 이 공짜로 받는 쿠폰은 대부분 그 몰에 들어가 보면 제품이 뭐 이렇게 허접하거나 살 게 없거나 또는 고가의 제품밖에 없거나 아니면 뭐 이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10만 원이 공짜인데 뭐 어때? 하고 들어가 봤는데 이 제품 가격이 괜찮아요. 시중보다 싸요. 심지어. 이거 괜찮네? 하고 제품을 사서 써봤더니 제품 품질도 좋아요. 이거 괜찮다. 하고 있는데 다음 달 내 통장으로, 통장까지는 아니고 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툭 오는 거예요. H몰 마일리지 3,000점이 떴습니다. 응? 마일리지? 뭐 어떤 몰이든지 요즘 마일리지 안 주는 몰 없어요. 그죠? 뭐 쿠팡에 가도 사도 마일리지 주고 뭐 네이버에 사도 주고 또 이마트에 사도 주고 어디든지 다. 심지어 우리 동네 이 마트에 가도 조그만 마트에 가도 우리 동네 마트 제가 이사 가서 한 1년 반 정도 이용했는데 우리 딴에는 그래도 뭐 이 신선식품들이죠. 꽤 많이 샀다고 이제 생각해서 근데 뭐 마일리지를 항상 조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와 3천 몇백 원 있더라고. 마일리지를 몇 프로 줘요 일반적으로? 0.1%를 줘요.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사면 100원 잡아줄 거야 100원.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잡아주는 데가 0.5% 잡아줘. 그러면 500원이야. 근데 여기는 몇 프로를 잡아준 거야? 소리가 나나?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오두건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배터리 바꿔주세요. 근데 뭐, 제 목소리는 들리죠? 네. 괜찮아요. 여기는 3%를, 그죠? 10만 원에 3%인 3,000점이나 주는 거야. 야, 여긴 뭐, 마일리지도 이렇게 많이 주냐? 자, 이렇게 10만 원을 입금했을 뿐인데 10만 원어치 제품도 가져오고 마일리지도 많이 주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으면 어떡하라고요? 3명에게 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까짓 뭐, 야, 이렇게 좋은 걸 소개 못 하겠어? 하고 다음 달에 3명에게 소개를 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엄마, 여기 이런 데가 있는데 진짜 좋다? 오동원 사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칩니다.
그래, 뭐, 일을 했는데 박수라도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생한테. 야, 너 이런 거 알아? 그 다음에 친구한테. 해서 엄마도 이제 두 번째 딸이죠. 두 번째 달에 10만 원을 입금했더니 10만 원짜리 쿠폰 받고 다음 달에 3천 원의 마일리지를 받았어요. 동생도 마찬가지겠죠? 친구도 마찬가지. 자, 문제는 나죠. 나는 이달에 1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근데 10만 원어치 쿠폰을 또 주네? 아니, 이건 뭐예요? 아, 우리 매달 드려요. 그냥 쓰시면 돼요. 땡큐지 뭐. 준다는데 안 줘도 되는 걸 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몰에서 필요한 상품들, 뭐 쌀도 사 먹고, 뭐 이것도 해 먹고, 저 사 먹고, 뭐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 내 통장으로 이번엔 현금이 들어오는 거야. 얼마가? 15,000원이. 이번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3,000점이 아니고 15,000원이나 줘요? 아, 우리 은행은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광고를 해서 세 사람이나 가입시켜줘서 그 광고한 대가를 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기분 나쁜가 봐. 그렇죠. 내가 아니고 남이 받으니까 기분 나쁘죠. 내가 받는다면 괜찮죠? 네. 그래서 좋아했는데 다음 달이 됐는데 이들도 그래? 그럼 나도 세 명씩 소개하지 뭐 그까짓 거면 난 이렇게 좋은 거라면 세 명 아니면 10명도 하겠다 하고 각자 세 명씩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똑같이 15,000원을 받고요. 자, 이달에 나는 똑같이 10만 원어치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어이, 왜 이렇게 가니?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10만 원 쿠폰 받고 현금으로 7만 8천 원이나 들어. 우와, 이제 내가 낸 돈보다 더 주려고 그래. 너무 고맙죠. 자, 다음 달이 되었어요. 다음 달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7만 8천 원씩 받아가는 동안에 나는 13만 원을 받아갑니다. 이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 다음 달이 되니까 이들이 13만 원을 받아가면서 나는 100만 원이 넘은 돈이 들어오는 거야. 와, 세상에. 그냥 몇만 원 막 들어올 때만 해도 뭐 들어오면 좋지 좋지 그랬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부터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와, 이달에 100만 원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얼마나 들어올까? 다음 달에는 드디어 250만 원이나 들어. 와. 근데 이제 은행은요, 내가 1년 동안 붓고 2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한번 딱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적금이라는 건 이 6개월째, 다음 달에는 내요, 안 내요? 7개월째. 내요. 그래서 10만 원을 이들도 받아갖고, 나도 또 받아가. 모두가 받아. 자, 내가 계속해서 10만 원을 입금해서 하기만 한다면 언제까지나 2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적금이 있다면 안 들 뿐 있어요? 나는 들겠다. 드는 거예요. 뭘 걱정해?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남들 말을 좀 잘 믿는 사람이라 아예 처음부터 20만 원씩 했다면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0만 원을 냈으니까 20만 원짜리 쿠폰이 들어오겠죠? 그 제품을 쓰니까 마일리지도 20만 원의 3%인 6천 점이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5명에게 광고를 한 겁니다. 엄마, 동생, 친구, 뭐 옆집 아줌마, 그다음에 직장 동료. 5명에게 했더니 이들도 20만 원씩 쓰고 20만 점 쿠폰 받고 현금으로 6천 원 받고 나는 둘째 달에
현금 2만 1,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음 달에는요. 이들이 2만 1,000원 받을 때 나는 18만 원. 내가 내는 돈만큼 다 들어오죠? 4개월째 150만 원이 들어. 드디어 5개월째 내 통장으로 60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다음 달에, 아까는 다음 달에도 계속 250만 원씩 들어왔죠? 다음 달에는요, 내 통장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와요. 이건 좀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이라면, 이 적금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들어야죠. 몇 번이라도 들어야죠, 이까짓 거. 어차피 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써도 20만 원 사서 쓰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적금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10만 원을 입금하면 1년 뒤에 200만 원을 주거나, 20만 원씩 입금하면 1년 뒤에 600만 원 주겠습니다. 근데 지급 조건으로 이용 후 만족스럽다면 3명 내지 5명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아왔던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은행은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은행에 적금을 안 들었죠? 그 대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하이리빙 사업이 있어요. 하이리빙 사업은 이와 똑같아요. 볼까요? 하이리빙이에요, 이제. 하이리빙은 월 10만 원을 적금을 드는 게 아니고 단계를 줄인 거예요. 은행 놓다가 쿠폰 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월 10만 원을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해서 만족스러워서 3명을 소개한다면 1년, 평균 1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조금 더 소개한다면 6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그 이상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이리빙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내가 첫째 달에 하이리빙 제품을 우리 은행에 10만 원 넣고 10만 원 쿠폰 받아서 제품을 사서 써봤죠. 그것처럼 하이리빙에서 10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해서 써보시라는 거죠. 제품을 구매해서 써보면 검증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시중 거보다 비싼지 싼지, 내가 평소에 쓰던 일반 브랜드보다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이건 내가 써보면 알 수 있잖아. 뭐 남들이 뭐 하이리빙 거 좋아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써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써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되면요. 내 통장으로 마일리지가 들어오든지 현금이 들어오든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들어온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면 이건 거짓말이죠. 근데 정말로 그 돈이 들어온다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우면 어떡하라고요? 3명에게 소개해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3명에게 내가 찾아가서, 야, 이렇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 지식 수준이 좀 짧아요. 뭐 학교를 가방끈이 짧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겨우 한두 번 이렇게 접해서 알았는데, 남에게 설명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이 사업을 전해준 스폰서가 함께 가서 대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스폰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3명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거짓말 하지 마 하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스폰서가 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영악스럽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거나 나처럼 순진한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5명이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요. 5명에게 얘기하면 1명 내지 2명 정도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3명에게 안내했다고 해서 3명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차피 스폰서는 내가 가자는데 다 가니까 10명, 20명에게 이야기해서 그 중에서 괜찮네. 그런 거라면 해야지 하는 3명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이제 내가 이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3명을 하이디빙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 컨택을 했지만 언제까지나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들에게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미팅에 참석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엔 미팅이 온라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온라인 미팅, 그리고 이렇게 1번 정도의 이 센터 미팅, 이 정도를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하이리빙에서 하는 교육이 뭐 수학의 인수분해 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몇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하이리빙 사업에서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해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변화 있지 않았어요. 인간이 이 뭐라 그러죠? 뭐 구석기 시대?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30만 년 된대요. 이 인류의 역사가. 근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29만 년이 흘렀던 거예요. 10,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책에서 구석기, 신석기 뭐 이렇게 배워왔지만 그 세월이라는 건 그리고 나서 4,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가 온 거고요. 그 이후로 한 1,000년 후에 뭐 철기 시대가 왔고,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세월에 그렇게 발전해 오다가 인류를 정말 확 바꿔놓은 물건 하나가 나왔어요. 아이폰이라는 물건이 인류를 아이폰 이전과 아이폰 이후로 바꿔놨어요. 저는 갤럭시를 쓰지만 아이폰이 역사를 바꿔놨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우리 앞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결국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후에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인데 문제는 내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걔네들은 그거에 적응해서 살아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혹시 핸드폰 쓰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신 분 있어요? 없죠? 애들한테 배웠죠? 네. 왜? 얘네들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 태어날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당연히. 근데 얘네들 원래 있던 거니까 AI? 우리 지금 막 AI가 어쩌고 그러지만 얘네들은 원래 있는 거야, AI가. 그러니까 적응해 갈 거야. 근데 40대 이후의 중년들은요, 사실 적응이 그렇게 쉽지 않아. 나이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거 익히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만일 그 새로운 거를 쫓아가는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면 노년은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로 평소에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회가 바로 하이리빙이라는 거예요. 하이리빙이라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게 소비하는 일이에요. 이 소비는 AI도 로봇도 하지 못해요. AI가 우리 대신 밥 먹어줘요? 그럼 우리 배불러요? 로봇이 뭐 세수하면 우리 얼굴이 깨끗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만 할 수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에요. 그 기회를 꼭 잡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